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 이슈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고 나니까 당연히 윤석열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죠. 박근혜 때는 안 보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보냈어요. 윤석열 뭐라고 보냈냐?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몰라 이게 윤석열이 쓴 건지 윤석열이 정말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는 뭡니까? 실제로 이 노벨상 그 홈페이지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수상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핵심이 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한 것처럼 윤석열도 그거를 본인도 인정하면서 맞다. 한강 작가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현대사의 아픈 상처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5.18과 4.3이에요. 4.3과 5.18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요 4.3과 5.18에 대해서 특별법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보수 정권에서 이미 다 어떻게 정의한 겁니까?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이미 더 이상 우리가 4.3이라든가 5.18 물론 4.3은 좀 더 5.18보다는 덜하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 4.3을 막 비하하고 무슨 이상하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5.18 마찬가지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야, 나 정말 대단해. 어저께 한강이 사실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근데 어저께 정말 대단합니다.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씨발 내가 진짜 이거 생각하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개새끼 얼굴 보면요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씨발 너무 화가 나. 진실화해위원회가 뭡니까? 과거 국가폭력의 그 피해자들의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 그런데 그 위원장을 누구랑 친 겁니까? 김강동, 이 개새끼, 이 씨발 개새끼. 이 새끼가 진화의 위원장으로 어울리는 새끼예요? 진짜로 열받는다니까요. 이거는 뭐 이미 추천 전부터 문제가 된 거였지만 정말 너무너무 열받지. 이 새끼는 피해자가 아니고 항상 가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새끼 아닙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이런 새끼가 진화위 위원장이 돼? 이 새끼는 5.18에 대해서도 계속 북한 개입을 말했던 새끼거든요? 근데 어저께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김성애 의원이 또 물어봐요. 김강동 위원장, 아직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북한군이 개입한 건 아니고 북한이 개입했다. 응?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직도. 어저께. 아직도. 진화위 위원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씨발. 뭐 어저께 국회에 나온 그 참고인 중에 허경옥 씨라고 있습니다. 허경옥 씨. 허경옥 씨는 누구냐면 진도에서 군경에 의해 6.25 때 진도에서 6.25뿐만이 아니죠. 6.25 때 전국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도연맹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연맹이 뭡니까? 과거에 좌익경력 있던 사람들이 좌익경력 있던 사람들의 이런 명단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6.25 나니까 저 사람들 과거에 좌익이었지. 북한 내려오면은
북한에 현역하겠네? 다 죽여.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경이 14세, 15세, 13세 소년 아니냐. 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놓고 죽은 이유가 뭐냐? 암살단이다, 암살단. 그냥 50년대에 죽여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69년도에 가갖고 경찰 기록을 그때까지 만드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암살 대원이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진다위에서 이제 그 억울하니까 그 유족이 온 거야. 앞에 계신 분이 허경욱씨. 당시 진도에서 살해당한, 경찰한테 살해당한 허훈옥. 당시 14살입니다. 허훈옥의 동생이거든요. 유족들은 억울한 거지. 우리 형은, 내 아들은 무슨 암살 대원이 아니야. 억울하게 죽은 거야. 실제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이 집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허왕. 아버지 이름이 허왕이고, 당시 인민군이 물러간 다음에 그 경찰의 뒷배가 있던 허광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광백. 근데 가명이라고 하는데, 그 허광백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허왕한테 논 달라고 협박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당연히 거부했죠. 거부했더니 그때 경찰이 그 보복으로 아들 허운옥을 데려가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증언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경찰이 그 당시 50년대에 죽은 거거든요. 근데 50년대에 이거를 쓴 게 아니고 69년도에 가갖고 이 소년들은 암살 대원이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서에 보면은 도대체 암살 대원이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이 원래 진화위가 이 문제에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 김강동 같은 새끼들은 뭐가 억울해. 암살 대원이 아니었던 증거가 없잖아. 그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새끼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했던 그 암살 대원 조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문회의는 5개월 전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렸거든요. 5개월 전에 한 번 열렸는데 마치 지가 지금 계속 자문회의 열어가지고 자문 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 새끼가 과거에 노골리 사건을 이거는 불법적인 희생이 아니고 전쟁 중에 부수적 피해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있거든요. 한겨레에.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이거 지금 정정보도 신청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겨레에는 한 번도 반론 보도와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강동이가 자꾸 이 국회에 나와갖고 본인이 했던 발언 행동들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넘어갈까 하면서 거짓말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팩트체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막 자꾸 말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회에 법이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위증하면은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이거를 좀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나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아까 윤석열, 지가 진짜로 한강 작가와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그런, 현대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아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한강이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라고 찬사를 보내려면 이 아픔에 대해서 지가 공감을 해야죠. 근데 공감을 합니까? 근데 공감하는 새끼가 어떻게 이런 새끼를 진화위 위원장으로 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진숙.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도태우죠.
도태우가 북한 개입설 5.18 말한 새끼거든요. 얘는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총선에서도 결국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진숙은요, 이 도태우를 공개 지지했던 인간이에요. 공개 지지했던 인간. 그런데 5.18 폄훼도 하고, 그리고 이 5.18 북한 개입설을 공개 지지한 이진숙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 그냥 앉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5.18 망언,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도 그냥 공직에 앉혀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사 역사교 가서 뭐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새 역사 교과서 필진에 누가 들어가 있냐?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사태다. 뭐 일제시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졌다. 그런 말을 외치고 있는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필진으로 들어가갖고 교과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고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이제 이런 거 눈치도 안 봐. 옛날에는 이런 거 눈치 봤거든요. 눈치 안 봐. 이제 뉴라이트들이 막 지금 득세하고 있고 일제 짱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국가폭력이라든가 5.18 사상 같은 거 그냥 막 망언하고 비하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 막 기어나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기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윤석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축전을 보냈으면 그 축전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지금 이진숙이니 김강동이니 이런 새끼들을 장관급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부터 바로 잡아라.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어저께 이거 참 웃기죠. 어저께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있다 하면서 대한민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하고 또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거다. 그런 개소리 하는 새끼가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또 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같은 날. 아, 씨발, 이래도 되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사이 우리 에이스님 오셨네요. 지금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하고 있죠? 여러분 사전투표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니까 사전투표 많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오늘 저희 지금 밖에 우리 회원이 와 계시는데 너무 늦어갖고 제가 댁에 못 써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셔갖고 오늘은 일찍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시간 했네요. 한 50분 정도 했구나. 예. 아쉽지만 여러분 오늘은 한강 작가 이야기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여러분들의 월세 특기로가 사물이를 계속 그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